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정훈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 생각보다 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었답니다. 다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상승을 소폭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답니다. 다만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의 금융 투자가 들어오고 투신 역시 소폭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그나마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연휴 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3,100포인트 이 라인대를 안착하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장중에 3,100포인트 21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32% 상승했다. 다만 거래 대금이 19조로 연중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거래 대금을 나타냈다 됩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900원 정도 매수를 했다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앞전에 매도할 때가 1조를 넘는 매도를 하다가 이제 이틀 정도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소폭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기관에서는 이제 소폭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투자에서가 4,000원 이상 매수하면서 바로 그 전날에가 7,000원 이상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수 전반적인 반등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앞전에 바로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와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시장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장 마감 무렵에 선물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답니다. 0.18%가 아니라 상승을 더 뽑았다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인데 외인들이 3,100개 매도하면서 누적 순 매도가 28,000개 아까로 다시금 확대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앞전에 현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할 때는 선물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반대로 현물 쪽에서 소폭 매수할 때는 이제 선물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가 이제 중간중간 단기적인 흐름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이시스가 장 마감 무렵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러스까지도 전환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유지를 한다면 금융투자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만일 베이시스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어제 오늘 들어왔었던 1조 1,000억 정도의 금융투자 매수분이 다시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인 부분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에서의 흐름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가 이제 강하게 미증시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세트리온을 중심한 이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반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한다 되니까 그 부분이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보였다가 결과적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996이었는데 오늘 수치가 조금씩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12조 조금 증가를 했다 되는데 역시 거래대금은 연중으로 볼 때는 역시 작은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했다. 근데 소폭의 매도 정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인민은행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가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줬었다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약 780억 위안 정도의 규모를 또 다시 유동성 공급을 했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자체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 자체가 많이 해소된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세계 업체가 있는데 그 세계 업체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를 중심한 전체적인 경기 소비재들이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이제 이틀 연속 반등세가 나오면서 3,53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되겠죠.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 미 선물 역시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미 선물이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까지의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이 부분이 축소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1.39%에서 1.57%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사실 이제 공매도란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산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반대로 공매도를 한다. 즉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했을 때는 밸류가 부담을 느낀다거나 또는 현재 주가가 성장에 비해서 과도하다 생각할 때는 매도를 한다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무조건 다들 똑같이 한쪽 방향만 본다면은 그 주가는 올라가기만 하다가 또는 무너지기만 하다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다. 그래서 공매도를 했다라는 쪽하고 싸운다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투기 거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앞전에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투기적 거래가 완화되었으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월 달까지 미국 내에서의 화이자에서 지금 만든 백신을 관련해서 이쪽을 한 2억 개 정도 더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백신 접종이 좀 더딘 상태에서 화이자에서 대규모의 공급을 한다 되니까 상반기 이내에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된 면역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향후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중도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추가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부양책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킬 거다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금융주가 사실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미증시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외적으로도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전체적으로 다시금 형성이 되면서 운송이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빅테크나 반도체 소재 경기 관련 대부분이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약간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금속이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25선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된다. 25선 중반이 실제적으로 작년 12월과 1월달 계속해서 고가를 형성시켰다 된다. 아직까지 이 자리대에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이면서 유가가 이제 55분선까지 올라오는 이제 작년 급락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됩니다. 그 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56%,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승이 굉장히 좀 작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어제와 그리고 월요일 이틀 동안 어느 정도 강세를 먼저 더 나타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이제 좀 더 강하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달러의 강세 더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살짝 넘어간 그림으로 91분 선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5원으로 소폭 하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어제 1.6% 정도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전에 급락 나왔던 갭자리죠. 이 라인대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추세 라인대를 한번 깼다가 회복했다가 중간 마디짜리 정도까지 올라왔던 부분을 어제 다시 올라갔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거냐 이 부분에서 위로 가기에는 또다시 단기 상승이 컸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다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뭐 대규모의 이벤트라든지 중요한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내용들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보다는 다시 이 라인대에서 승고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차 하락 쪽으로 한 번 정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이탈을 완전히 했다가 이제 추세 라인대 상단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올라갔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S&P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가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역시 저항을 받았다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띠냐 아니면 채널 패턴을 이탈 반 중간 마디까지 올라오고 다시금 하나 더 떨어지면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날 거냐 N자형 하락이 나타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56% 상승이니까 사실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국내 증시가 1월달 12월 뭐 원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박스권 마디를 깨고 나서 한번 이탈했다가 88이라는 자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상승하면서 실제로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웠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이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거고,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 올라왔는데 이 하단 자리대에서 다시금 위로 가려면 여기서 매물 소화하거나 안착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려온다 할 때는 결국은 추세 라인 때 여기를 저항을 막고 한 차례 내려오면서 바닥을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 거냐, 한 차례 더 빠지면서 3단 하락 마무리를 할 거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면은 어제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바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지수보다 종목군들의 상승이 월등히 높았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총 상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가 지수를 끌고 간 반면에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코스피 지수가 1.3% 상승을 했고, 대형이 1.34, 그 중형이 0.9, 그 소형이 1.3이었습니다. IT 쪽에서가 1.8%,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도 단기 납입이 컸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인터넷과 게임,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가 이제 게임스탑에 관련돼서도 나타나게 됐었지만 시장에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게임주 관련해서가 역시 좀 더 강한 상승을 서비스 업종에서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도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던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반등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가 월요일날 세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에서 오히려 약세를 보여줬다 되고, 그 다음에 방어 소비자 역시 비슷한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이쪽이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오히려 약했던 부분은 이 라인에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하락이 5%대였죠. 그런데 5%대 하락하고 4% 정도 올라왔으니까 대형 지수가 역시 4.6, 그리고 코스닥이 3.78, 중형이 3.98. 그러니까 거의 다 지난주 하락폭을 메웠다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하락폭을 메웠다가 되면서 결국 이틀 동안에 시장이 지난주 하락 대부분을 회복을 했다 되는데,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된 쪽이 우선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화학 이쪽에서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되고, 그 다음에 증권 역시도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 과대 관점이었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 이런 쪽이 좀 더 강세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조정 자체가 시장이 완전히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결국은 숨고르기 그리고 차익 실현의 조정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업종군 이쪽하고 대부분이 뭐 산업재 이런 쪽에서가 주로 강세를 보여줬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이 이제 월요일날 상승이 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내수라든지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작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국내 증시가 밸류적인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그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 이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쪽, 경기 관련 쪽이 역시 시장의 중심이 된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어제와 그제죠, 이틀 동안에 어느 정도 대부분이 하락했던 쪽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좀 더 강한 업종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는 지수 자체가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위를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연휴 전까지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냐,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세트리온도 역시 샀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SK케미칼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제약 업종씩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역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 들어서 강하다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된다. 우리가 이제 빅세븐이라고 얘기했었던 작년에 움직였던 쪽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이런 쪽은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죠.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세트로 헬스케어가 좀 매도 나왔고, 기아차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LG전자, 뭐 신규 상장주 솔루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이버까지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장 전체 매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매도할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다. 다만 연계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했다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에서는 네이버 많이 샀고요. 요 근래 꾸준히 산다가 됩니다. 그다음 SK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샀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이버와 시총 최상위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을 매도했고 그다음 삼성 SDI라든지 LG와 같은 2차 전지 많이 올라간 쪽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됩니다. 그다음 세티론도 역시 매도를 했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KTNG 뭐 이런 쪽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최근에 수급 지수상에서의 밴드를 볼 때는 연갱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도를 한다는 관점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신거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앞전에 깬다 보니까 그 구간 때부터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 어차피 배시세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을 동일한 상태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환율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매도도 아직 제기가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가 되는 상태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나눠지는 흐름이 이어진다가 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경우 N자 하락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1950에서 70 정도 된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박스권 하락, 그다음에 패턴 하락 나왔을 때가 뭐 2830에서 2880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채널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냐면 앞전에 상승할 때는 이제 상승 채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승 채널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탈하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 채널 형태로 된다가 되는데 하락 채널 형태에서는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고가와 저가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윗자리를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을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정도 오전에는 고가를 만들고 서서히 좀 밀린다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휴 전에가 이제 저점을 만들 경우 그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3,000포인트 조금 아래짜리 정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돌파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미증시가 조정이 하나가 나오고 지금 하나가 덜 나온 상태인데 이게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게 좀 늦어지는 게 될 경우는 연휴가 지난 다음에 추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될 경우는 다시금 2,900선짜리 때를 다시 본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다 될 경우는 3,000이라는 자리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관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략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현금 20, 30% 가지고 있다면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내려올 때 먼저 바닥을 잡힌 녀석이 있고 아닌 녀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내려올 때 이 조정 쌍바닥 만들고 간다면은 걱정 없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위에서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려온다 될 경우는 추가 조정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20, 30% 정도의 현금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가 여전히 약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약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아직까지 위에서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 손실이 큰 상태인 거고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못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감소가 이어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휴 전까지는 경계감이 아직까지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때 이제 산다가 됐다가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그냥 물리셔도 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업종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현재 시장의 성격하고는 조금 약하다 싶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대형지수도 거의 비슷한데 대형지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위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나왔다가 내려온다는데 어제 고가 라인 때 전후가 오늘 고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이 라인 때에서 내려온다 됐을 때 마찬가지로 앞전의 저점이 깨지 않는 쌍바닥으로 돌파할 거냐 내려왔다가 여기서 받고 갈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은
3월 달 되면은 다시금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도 이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2월 달에 바닥하고 완전히 자리 잡는 거를 2월 연휴 전에 잡을 거냐 연휴 이후에 좀 더 내려와서 바닥 잡을 거냐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림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올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 재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코스닥에서가 좀 약하다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이제 추세 저항과 21선 저항을 결국 받았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오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여전히 대형 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부분에서 코스닥은 결국 종목별 업종별로 나눠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다음 주까지 전략은 비슷합니다. 경제 지표는 이제 한풀 거의 다 중요한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데 시장에서 조정을 왜 연휴 전까지만 사실 거의 보고 있었는데 연휴 이후에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걸 왜 그러냐면 연휴 전날 수요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해지성으로 옵션을 잡을 때 390콜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이 이제 실제로 지수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 2,90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 워낙에 대규모의 콜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콜 때문이라도 시장에서 2월 만기까지는 하락이라는 부분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갖고 있는 현금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높아진 만큼 선물에서 해지를 했고 선물에서 해지를 또 옵션에서 했던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옵션에서가 1, 2월 달에 어느 정도 해지가 잘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2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3월 달까지 갖고 있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만기 지나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휴 전까지가 거의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연휴 지나고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춘절과 국내도 설 연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만에 하나 미증시가 변동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원래 밴드를 2830에서 3080 정도 봤었는데 지금 채널 패턴을 보게 되면은 2900에서 3150 정도로 올라간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3130, 50 이 구간에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째 신규 매수는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채널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에서 이틀 동안에 1조 1,300억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베이시스가 강세일 때는 괜찮은데 베이시스 약세될 때는 이게 출혈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자체 구간을 2월 1주에서 3주 정도로 늘렸고 그 다음 환율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 밴드도 아직까지는 동일한데 이 밴드 내에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남은 물량 그걸 산다는 관점도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낙폭과대는 이제 볼 거 없습니다. 낙폭과대는 단기적 시세 나왔으면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소 관련과 자동차, 산업재, 인플레이션 여기만 핵심 주요 종목으로 보시고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